안녕하세요. 허영광TV 2026년 3월 15일 제90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허영광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서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도랑 선생님 소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네 번째 시간은 디지털 문화, 디지털 조화 창조의 대안,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일어날 대안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1대 대통령서부터 12대, 13대, 14대 대통령까지 지금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재인 정부까지만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끝난다니까 했고, 여기는 이제 지금 아직 재판 중이고 그래서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그 속성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내용은 우리 지난 방송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거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13대부터 이제 디지털 시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 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 문명, 지금 이때부터 AI가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세계가 디지털화되고 AI화되고 그 세상이 바뀌니까 또 인간의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이 바뀌어야 될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디지털 시대에 살아갈 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시대 변화에 무엇이 바뀌느냐 그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는 우리가 그 루소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물론 이제 그 막스 엥겔스는 이 후에 된 얘기지만 그러나 민주주의에 항상 반대되는 쪽 또 공산주의에 항상 반대되는 쪽은 민주주의였으니까 이 두 가지 정책이 아날로그 시대를 장식해 왔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사상이 세상에 접어들면서 이제 디지털 문명이 전 세계를 리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시대를 꺼먹게 했던 거는 사기 협잡이 충만했던 그런 시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둠의 세계가 지나고 이제는 투명한 전 세계가 투명하고 모두가 사람답게 살고 인간이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그런 모양새에서 이 깨끗한 사회라고 하는 투명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이라도 이런 것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하시면 또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디지털 문명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전 세계 인류 중에서 미래 시대의 대안을 갖고 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시대의 대안, 우주 시대를 이끌어갈 이런 부인도가 세상 어디에 또 있느냐?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은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고 대한민국은 천손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시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고차원적인 많은 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 노력하면서 이것을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법동의 법칙 중에서 자연적, 역사적, 정신적, 물리적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 역사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드는 그러한 시대에 국가관은 어떤 것이냐,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역사에는 이렇게 흥망성쇠 시대는 유불선전, 국가로는 고려, 조선, 고려, 신라, 단군 이렇게 사정으로 넘어가고 가치관은 명사음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를 다음 장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민족은 5천년 문명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군 조선에서 건국을 해서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가 천여 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여기 그 단군님은 2300여 년간 이 단군 시대가 이끌어져 왔고 그러다가 이 신라 백제 고구려가 있다가 500여 년 만에 그 삼국은 소멸이 되고 신라가 나머지 500년을 채웠죠. 그리고 이제 그 후백제 후고구려 이것이 생겼다가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고려 통일 왕조가 생겼죠. 그리고 이것이 500년이 흘러서 그 다음에는 조선인이 들어왔죠. 그 조선 왕조가 생겼다가 이 조선 왕조가 일제에 의해서 문을 닫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생겨서 지금 100년 동안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이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이 한반도만이 아니고 중국의 황하문명, 이 산동반도 등 이런 지역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 또 일본도 우리가 역사를 전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또 문명이 또 있었고, 그래서 우리 동북아 삼국은 바로 대한민국이 주인이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뭐 고려, 고구려, 신라, 백제 등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고인돌의 시대, 첨성대의 시대, 그다음에 왕관의 시대 이러한 역사들이 이렇게 한반도를 주변으로 한 동북아의 많은 역사들이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5천년 문명을 나무에 비교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큰 나무의 뿌리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 2300여 년간 이렇게 고조선이 맹글어져서 2300여 년간 이렇게 국가를 영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시대가 가야까지 사국시대가 이렇게 열렸다가 이것이 이제 그 신라 하나로 통일이 되었었죠. 통일 신라가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그 무너지면서 이제 고려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고려는 개성에 수도를 두고 이제 그 500여 년간 국가를 영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 땅에서 조선이 생겼죠. 그리고 조선은 한양으로 천도를 했죠. 그래서 이 조선조 역사가 500여 년을 한양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5,000년 묵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당군 어르신의 이런 그 홍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 한 그런 훌륭한 나라를 이끌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지도국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역사 변화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역사라는 것이 흥망성쇠가 있거든요. 흥했다가 망했다가 그 성했다가 쇠하는 이런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유불선전, 유교, 불교, 선교, 전교 이러한 그 시대가 네 가지 상태로 바뀌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은 유교를 했고 고려는 불교를 국조로 했고 신라 백제 고구려는 선도를 국시로 했고 당군 시대는 전도의 시대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선, 여기 고려 불교, 그다음에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 이렇게 선도, 그다음에 당군 시대 때의 그 전해 시대 이런 것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로서는 조선, 고려, 신라 백제 가야, 당군 조선 이렇게 네 개의 왕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가치관으로서는 명사음활, 이 조선은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는 자기 그림 하나 남기고 사진 하나 남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었고, 신라 백제 고구려 그 예를 들어서 화랑들은 이 음을 터득하는 그 음의 시대 그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당군 시대에는 활 이렇게 비디오 영상 이런 그 활동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법통의 법칙에 의해서 역사도 이렇게 수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이거에 대한 또 상세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국가는 이렇게 흥망성쇠를 겪게 돼 있고 또 유교, 불교, 선도, 디지털 문명 이렇게 그 역사가 발전되도록 돼 있고 지금 이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다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선, 고려, 신라, 당군 시대로 다시 접어드는 이런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 당군 시대의 새로운 홍익인간을 국시로 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선 모양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고려 시대 모양 사진을 남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라 백제 고구려 모양 음을 터득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인간이 다 함께 이 네 가지를 다 함유하면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이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신 도랑 선생께서 남기신 말씀을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그 가장 친근한 문제가 이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해인도 모두가 어질게 잘 사는 도. 이 신선 이름 전자인데요. 사람 인변에 인변 임금왕자, 사람이 왕이 되는 이러한 시대, 이것이 디지털 문명 시대입니다. 디지털 문명 시대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권력을 쥔 자 못 쥔 자 이런 차별이 없이 다 같이 사람이면 사람답게 사람의 대접을 받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한주 천지가, 성인은 천지가 집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주할 집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성인은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성인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인의 가치는 무엇이냐? 범부위천 의식주. 성인들은 성인은 하늘은 범부들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입을 것, 먹을 것,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준다. 이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배운 자, 못 받은 자, 못 배운 자, 이러한 차별이 없는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근세난입 인이도, 근세에 들어서 인위적인 도가 판을 침으로써 난립이 되는 그런 혼돈의 시대가 온다. 지금이 그런 사회죠. 정치를 보면 여당 야당, 또 재화로 보면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등 온갖 것이 대립이 되죠.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러한 인위적인 도가 판치는 이런 사회는 이제 벗어나야 되고 지금 종말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우왕좌왕 자중난, 이런 시기가 되면 지금 난리가 났죠. 세계적으로 마두로가 체포돼서 왔고, 이란이 폭격을 받고, 또 중동에서 여러 나라에서 서로 지금 난리가 났고, 또 소련하고 이렇게 소련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우왕좌왕 자중난 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혼란의 시대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잠들고 새로운 문명 시대가 접어들 것입니다. 만유사물 유부족, 이러한 시대가 되게 되면 부족한 것이 많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러죠. 근데 원유값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격이 변하고 이제 지금 혼란스럽게 되고 있죠. 이렇게 돼서 세상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겪으면서 새로움이 창조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는 것이 충만, 건곤, 광원파,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절망에 빠질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은 이 광과 음의 파장을 이 땅에 보내서 망하지 않고 흥하도록 이렇게 맹길어주는 이런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구신근본 생명력, 이것은 사람은 너도 나도 서로 살자고 생명력, 서로 살자고 이렇게 협잡하고 물어뜯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이 기존에 가진 기본 욕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생명력뿐이 아니고 안락력, 명의욕, 사후욕,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 허영강 TV에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의 시대가 돼서 지금 이제 이게 여수화신 홍일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은 지금 우리가 디지털 할 때 momo.co.kr 하는 점 있죠. 인터넷을 하려고 그러면 이 주소를 쳐야 되죠. 그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수화신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주역회사전에 보면 수주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수가 즉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이 다스리는 시대, 즉 수학이 다스려지는 시대, 즉
디지털 문명, 인터넷 시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이 수가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시대가 되면 이걸 디지털 문명 사회라고 그러죠. 이런 디지털 사회가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무소부재 무부지, 무소부지 무불능, 무소불위 해인사, 점입가경 인인왕.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그 점을 찍는 이러한 디지털 문명 시대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세상에 이루지 못할 것도 없고 알지 못할 것도 없고 무소부지 무불능, 이루지 못할 것도 없고 능히 못할 것도 없다. 무소불위 해인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위가 사라지고 다 같이 어질게 되는 이런 사회가 펼쳐져서 점입가경 인인왕, 사람이 모두가 잘 살게 되는, 사람이 모두가 왕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디지털 문명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 디지털 문명이 펴지면 우리 인류는 세계를 나가야 되고 세계에서 우리 우주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이 해인도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앞으로 이런 선현들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그 새로운 시대를 정중하게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11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철학,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등 노동, 그 각층의 그러한 사상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 그 철학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유심론과 유물론은, 즉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이 공존하면서 서로가 죽고 죽이면서 이러한 비극적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 한민족은 1950년도에 민족 상전의 비극을 겪으면서 수백만의 우리 한국인들이 숨져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 싸우는 것도 안 되겠지만 인간이 서로가 싸우고 죽이고 그러는 전쟁의 시대는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런 끝을 내는 시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철학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민주주의는 유심론을 얘기를 했고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즉 공산주의는 빵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유물론, 물질론을 내세웠지만 유심론은 민주주의에서는 자유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자유, 종교 이런 거를 용납하는 그런 사회가 됐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그동안 투쟁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런 것이 다 종료가 되고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변하느냐? 유심론에는 유심론과 유물론에는 서로 상반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네 가지의 욕망이 있거든. 그건 뭐냐면 생명력, 안락욕, 명의욕, 사후욕입니다. 그 공산주의에서는 생명력하고 안락욕, 원래 공산주의 이론이라면 지금 북한 모양으로 다 같이 굶주리는 그런 사회는 그건 좀 잘못된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다 같이 배불리 먹고 살자는 그런 주의입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그게 아니라 배고픈 사회가 됐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안 되니까 이제 억압주의,
이제 그 통제주의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근데 거꾸로 유심론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안락하게 지낼 권리가 있죠. 가진 자에게는. 그래서 그 네 가지 욕망 중에서 민주주의는 두 가지 욕망을 충족해주고 공산주의에서는 두 가지 욕망을 충족해줍니다. 반대로 여기는 두 가지가 안 되고 여기는 두 가지가 또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모순점이 있는데 이 유부정론의 조화주의 시대에서는 그 부족을 채워주는 유심론에서도 그 생명력, 안락력을 채워주죠. 근데 공산주의에서도 그 명의욕, 사후욕을 충족해주죠. 이렇게 반반씩만 충족해주던 것을 이제 그 유부정론 시대에서는 인간의 네 가지 욕망을 다 충족을 시켜줍니다. 그것을 한 가지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아기가 지금 젖을 먹고 있죠. 이렇게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 때는 배가 고파서 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그거를 알아차리고 젖을 물립니다. 그러면 아기는 이렇게 젖을 먹고서 살며시 잠이 들죠. 자기가 부족된 것을 충족해주면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겁니다. 이거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겁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면 만족함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전쟁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 다 함께 인간답게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우리 동양의 사상, 즉 홍익인간 이념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미래 시대에는 디지털 문명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재세기와 광재 창생의 우주 시대입니다. 미래 시대는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철학을 말씀드렸죠. 유부정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부정론의 시대가 그 유부정론이라는 것을 거꾸로 말하면 유충족론입니다. 사람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충족시켜줘서 세상사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유부정론 철학이 되겠습니다. 정치는 서로가 다 같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하는 그런 정치로 바뀌어야 되고, 경제는 유물론의 유심론의 그런 그 서로 뺏기는 그런 경제가 아니고 전능 경제 체제를 일으켜야 됩니다. 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전능 경제,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그런 전능 경제 체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욕망 모두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사회. 종교는 뭐 유교, 불교 뭐 이런 그 각자 그 수많은 종교가 있죠. 이제 그런 종교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기존에 믿는 건 믿되 그 점과 점 숫자를 신앙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하나를 더 하면 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족 제도는 중가족 제도가 돼야 되고, 사회는 그 성령적으로 이 모두가 선화된 그런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은 수리에 입각한 교육을 함으로써 모두가 그 유능하고 유식한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언어는 앞으로 세계 인류가 그 언어 문자가 통일이 돼서 전 세계 인류가 같이 공동으로 그 같은 말을 쓰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문자는 그 11조 문자 우주어로서 전 세계가 한 가지 수리 문자로서 통용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문예는 광족 그 척도라고 해서 그 앞으로 그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노동. 지금은 그냥 노동 투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이 이렇게 돈의 가치로 평가받는 사회가 아니고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또 그 노동 시간에 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언행이 고와야 됩니다. 유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 그 사람이 모두가 어질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재판법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 같은 이러한 재판법은 이건 아주 구전대적인 그런 재판법입니다. 앞으로 자기 재판법의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떻게 밝히는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것도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노동이 앞으로는 그 10일 노동제라고 해서 1년에 10일 동안만 노동을 하게 되면 놀아도 자유, 일해도 자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동이 얽매이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전 세계는 이제 그 일일 지구촌 여행 시대가 됩니다. 하루에 지구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이 허영강 TV 초반에 세계 교통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그 무정차 승강 장치라는 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교통 체계가 되면서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제도는 지금 같은 핵가족 시대도 아니고 그 중가족 체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손자, 손녀가 같이 사는 그런 사회로 이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사회는 이렇게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대가 바뀌게 되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요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 시대의 제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다음 시간서부터 이것을 분해해서 차분차분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해를 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강 TV였습니다.